동영 오빠. 갑시다. 예, 오늘도 역시 EJ와 이동영 TV의 콜라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나와서 나름 히트치고 간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 본부장, 조사 분석 본부장, 하여튼 진급에서 본부장. 서른이 길어. 빨리 소개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리얼미터 권순정 본부장을 부른 이유는 제가 며칠 전부터 끊임없이 팟캐스트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가요? 예, 검찰이 조국 장관 압수수색 했잖아요. 네. 역풍 분다. 언제부터 했죠? 월요일 날 했지. 월요일 내가 살짝 얘기를 해준 것 같은데. 그 전부터 했거든 내가. 그런가요? 인정. 역풍 분다. 그랬는데 진짜로 지금 딱 역풍이 분 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뭐 없어도 돼요. 나 혼자 해도 되는데. 갈래? 자, 리얼미터 주중 집계.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네. 지금 원래 지난주에는 부정 평가가 더 많았습니다만 뒤집어졌습니다. 뒤집어지지는 않았고요. 않았어요? 예. 붙긴 붙었는데. 네, 붙었어요? 네. 예.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48.5%가 나왔고요. 한 3%포인트 가량 올랐고, 부정평가는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거의 한 4, 5주 동안 계속 50%를 넘어섰거든요. 예. 근데 부정평가는 49.3%로 나왔고, 그러니까 그 격차가 0.8%포인트에 불과합니다. 긍부정이 완전히 붙어 있는 상황이죠. 이거는 사실상 지난주에 리얼미터 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조사에서도 거의 취임이 최저치를 찍었거든요. 예. 그런 분위기에서 한 주 만에 이렇게 예. 지지율이 40% 후반대로 넘어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피벌, 그러니까 격변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 리얼미터 조사 마지막 날 보면 47.2%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 긍정 평가가. 네. 그런데 월요일 날 검찰이 네. 11시간에 걸쳐서 조국 장관에 대한 자택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고 맞습니다. 그날 48.4% 예, 48.4% 네. 올랐고 네. 그 다음 날인 화요일엔 49.7까지 올랐거든요. 예, 이때는 일간이지긴 하지만은 긍부정 평가가 뒤집혔어요. 뒤집힌 날. 그러니까 이게 여파가 조국 장관 자택을 11시간 압수수색한 그 여파가 월요일뿐만 아니고 화요일 조사에도 이어졌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사실 격발점 자체가 월요일 날 뭐 11시간 논란 또는 뭐 짜장면 논란 이 그 압수수색이었지만 예. 한 주 더 되돌려 보면은 시작이 지난주부터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지난주 16일 날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42.3%로 리얼미터 기준으로 취임 후 최저치 일간 최저치를 찍었거든요. 예. 그 이후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저희 일간 그 그래프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 오름세가 계속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좀 잘 언론 보도가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신 분들도 있는데 지난주 월요일부터 지난 주말 토요일까지 한 6일 정도 서초동에서 검찰개혁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예. 그리고 특히 토요일 같은 경우는 3만 명 정도가 모였어요. 예. 그리고 이제 교수들 오늘 나왔지만 4천 명 이상의 교수들 시국선언 했었고, 예. 그리고 또 예술인들은 보다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조국을 지지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시국선언을 하고 있고,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 그 사실상 검찰의 수사라는 것이 압수수색, 그리고 소환, 그리고 영장치고,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내용의 수사 내용이 언론으로 보도되는 4가지 형태의 검찰 개입이 있었는데, 사실 이번 주 월요일 날에 그 자택 압수수색은 아주 극명화된 한 예이고, 예. 지난주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 과도하는 여론이 상당히 많이 퍼졌었고, 특히 이제 여권 지지층들한테는 위기감을 좀 불러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 예. 위기감에 일으키는 것은 사실상 지난주 월요일 이후 한 화요일 날 수요일 날부터 진행이 되었고, 이렇게 높이 오른 이유는
역풍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 검찰 수사로부터 시작됐기 예.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댓글에도 뭐 지지층 결집 효과 아니냐는데 지지층은 늘 결집에 있었습니다. 결집에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네. 물론 결집 효과가 조금 더 세게 적긴 했겠죠. 검찰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니까. 근데 네네. 그것보다는 이 중도에 있었던 사람들도 야 이거 조금 너무하네. 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긴 하죠. 근데 조금 이거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가 여론조사는 남녀인지 세대가 어떻게 되는지 어디에 사시는지 그분들을 통제를 합니다. 이 통제라는 말은 항상 똑같은 비율로 인구 비례대로 잡는다는 것을 예.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념 성향은 통제를 안 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어떨 때는 보수층이 아주 그 조사에 참여율이 높아져 가지고 진보층보다 훨씬 많아진다거나 또는 그 반대로 진보층도 많아진다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전국 변화에서 보수층 진보층의 그 조사 참여율 또는 규모 이 부분들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번 지지율의 변화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역풍이 부는 과정 속에서 진보층의 조사 참여율이 상당히 좀 늘어났어요. 저 진보층과 보수층의 그 격차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중도층이라든지 진보층 자체 내에서의 긍정평가라든지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최종 높아진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기본적인 규모 그 자체가 많아졌다는 것이죠. 예. 이것이 하나가 이제 역풍 효과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또 하나 지금 중도층이 많이 호전됐을 예.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직까지 중도층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집계로 봤을 때는 한 40%대 중반으로 국정 긍정평가가 형성되고 있고 부정평가가 거의 50%를 예. 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중도층에서는 부정적인 여론들이 더 많다는 거죠. 예. 네. 아니 그것은 당연하죠. 네. 지금 검찰하고 언론이 이렇게 두드려 패고 있는데 네. 그것도 굉장히 선방하는 거죠 중도층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층에서 아주 스윙을 많이 흔들리는 중도층에서 30%대로 떨어지지 않고 지난주 40%대 초중반에서 요번 주 다시 40%대 중반을 넘어섰다는 예. 것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대단한 예. 거라고 볼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회복되는 사이에 뭐가 있었냐? 예. 없었다고. 그렇습니다. 검찰의 이 과도한 수사밖에 없었다고. 아니 두 가지 요인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미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문 대통령께서. 예.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은 다른 정상회담보다 상당히 큽니다. 그건 그리고 그렇죠. 유엔 총회 예. 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정당 지지도에 추가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유석춘 전 한국당 혁신위원장의 그 위안부 매춘 예. 발언 이 부분들도 상당히 컸었죠. 근데 요 두 개가 조국 정국에 있어서 요 두 개가 금방 이제 소개해드린 이번 주의 반등을 설명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정당 지지도도 보죠. 네. 정당 지지도는 더 올랐어요. 예. 원래 국정 지지도보다 정당 지지도의 변동폭이 훨씬 작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난주 30% 후반이었는데 거의 4%포인트 정도 올라서 42%가 나왔고요. 한국당은 32% 선으로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3% 떨어져서 29.5%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바른미래당, 정의당, 그럼 몰라 돼요. 공화당 몰라 돼. 몰라 돼. 얘기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민주당만 오르고 한국당을 비롯해서 나머지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나머지가 다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역풍의 하나의 예라고 볼 수도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민주당 지지율이 어느 정도 회복했고 네.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떨어졌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아까 얘기했던 그거랑 네. 왜냐면 지금 민주당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율과 거의 함께 흐르는 모양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당 지지도에는 그 역풍과 함께 그 유석춘 전 한국당 혁신위원장의 예. 아주 그 망언 파문 이 예.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예. 한국당이 훨씬 더 많이 떨어지고 예. 또 민주당도 훨씬 더 국정 지지율 변동폭보다 오르는 결과가 예.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요인과 함께 대통령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 올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것은 저는 이 검찰이 조금 너무한다. 왜냐하면 그 조사도 있었잖아요. 따로 맞습니다. 검찰 수사가 너무하냐 맞습니다. 너무하지 않냐 요 조사도 있었잖아. 예, 근데 수요일 예. 네. 제가 그렇습니다. 질문하면 답 좀 하시죠. 알겠습니다. 내가 발언기를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나이도 적은 사람들 왜 이렇게 개겨? 네. 내 방송이거든 이거. 알겠습니다. 조용히 있겠습니다. 네. 자, 그 지난번에 조사를 살펴보면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다가 답이 더 높았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뒤집어졌거든. 너무한다는 검찰이 너무하네 이런 의견이. 그건 왜 그럴까요?
아까 그거죠 뭐 이게 검찰 수사 압수수색이라든지 그 결정적으로 월요일 날에 11시간 짜장면 이 부분들이 정말 아주 그 감정적으로 예. 여권 지지층 그리고 또 이탈하려고 하는 여권 지지층들한테 감정적으로 상당히 욱하는 어허. 감정들이 제가 이제 그 여론조사 숫자만 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커뮤니티라든지 제가 상당히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예. 근데 그 어느 시점 저는 제가 봤을 때 한 지난주 후반부터 그렇고 월요일날 이후에 그 격양의 정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높아졌는데 예. 그 눈에 보여요 이게 음. 그 마음 자체가 격양된 마음이. 거기다가 뭐 짜장면 또 뭐 네. 애들의 뭐 일기장도 털어갔다 뭐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애들을 다 소환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뿐만 아니라 애들이 입시하는 과정 속에서 지원한 학교들까지 다 틀었다고요. 예. 근데 과연 장관 하나 하는데 음. 애들 입시 내는 곳까지 다 틀어야 되냐? 그렇죠. 예. 다 부르고 둘 다 부르고. 그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검찰 네. 수사가 너무한다라는 이제 국민 여론이 높아졌는데, 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제가 제 의견과 함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 내가 말만 하면 못하게 하려고 그래갖고. 자 지금 검찰에서 정경심 교수를 아마 소환할 겁니다. 네. 지금 소환한다 그랬죠. 시간은만 안 가르쳐준다 그랬어. 당연히 소환해서 영장 치려고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뭐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이제 공개적으로 망신 주겠다는 건데 네. 불러가서 영장을 칠 겁니다. 네. 목표가 그거니까 목표가 네. 영장을 치고 네. 아마 조국 장관은 기소하고 뭐 이런 걸 텐데. 네, 지금 서서히 이제 조국 장관을 얼금매려고 지금 하고 있죠. 예. 자 그래서 영장을 쳤을 때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를 해주느냐 네. 기각을 하느냐 네. 여기에 따라서 저는 여론이 엄청나게 요동친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만일 법원에서 네. 검찰이 친 정경심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다. 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저는 지금 이 대통령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 조국 장관 지지율 동시에 다 떨어진다고 봅니다. 근데 반대로 만일 법원이 기각을 한다. 네. 그러면은 이 세 지지율이 다 올라가고 검찰은 더 욕을 먹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누구나 다 예상. 누구랑 다 예상하는 겁니까? 아니 같은데? 예. 지금 이제 완전히 저 예상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쉽게 안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영장 칠 때까지는 쉽게 안 떨어질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50%를 그 긍정 평가 높아진다든지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제 예상컨대 영장 칠 때까지는 최소 45%, 예. 최대 한 47, 8%까지 이게 5분 주에 나왔던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영장을 치고 그리고 검찰 포토라인은 역풍의 우리 이번 주에 경험도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이 포토라인 자체가 오히려 저는 이제 역풍이 불어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기준으로 한다면 더 오를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고 봐요. 그건 반반이 네. 검찰이 망신 주기 할 테지만 역풍이 네. 불 수도 가능성도 있다 이 말씀이고. 예, 그리고 이제 뭐 하루 이틀 지나서 새벽에 아마 또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법위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법은 기준입니다. 예. 검찰도 그 사법기관이잖아요. 거기다가 법원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영장을 발부하게 되면은 두 번의 법 기준 자체가 두 번 겹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제 뭔가에 있냐라는 의혹이 아니라 이거 쟤네들 그 범법 행위를 저질렀어라고 하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도장을 찍게 되는 예. 그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권 성향에 약하게 붙어 있던 여권 성향의 사람들이 무당층으로 예. 이탈하든지 우르르, 아니면 예. 나갈 수밖에 없죠. 우르르 다 빠질 수 있어요. 있는데 지금 뭐 근데 만약에 기각된다. 예. 그러면은 기각된다 그러면 그런 기존의 확정 편향을 가지고 있던 이탈했던 사람들의 상당 부분들이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은 정말로 언론이나 검찰의 수사 내용 유출이 너무 심했구나. 다시 한번 그 보도 행태라든지 흘렸던 내용들이 이게 정말 진짜인가라고 하는 확정 편향 그동안 가졌던 확정 편향에 대한 허물어지는 계기가 될 겁니다. 기각 자체가. 예. 근데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 상당폭 오를 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방금 예, 똑같은 거 반복했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반복했고 누구나 네. 뭐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기각될 거라고 봅니다. 왜요? 아니 여기서 지금 정경심 교수를 네. 구속 영장을 청구를 할 수 있어도 네. 그건 검찰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또 그렇죠. 그렇게 할 거고. 근데
이게 구속 사유가 되느냐? 인신 구속은 원래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거고 인신 구속은 굉장히 한계점을 명확하게 두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보거든. 네. 그리고 지금 뭐 도주의 우려가 있습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습니까? 그리고 범죄의 또 상당성도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냐. 표창장 그게 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미치겠어요. 표창장 뭐냐고 그게. 나는 구속이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네. 그 제정신 박힌 판사면은 절대 저도 구속이 안 사실은 될 저도 것이다.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검찰이 아마 제정신 안 박힌 제정신 제대로 안 박힌 판사가 네. 업무 볼 때 네. 그때 구속영장을 칠라 그럴 거예요. 오. 예? 오 잔대가리. 잔대가리지. 어. 야 오늘 담당이 누구냐 이렇게 해갖고 예. 전 충분히 잔대가리 그러니까, 쓸 것 같아요. 예. 그랬는데 어쨌든 뭐 법과 양심으로 판결한다고 생각하고 네. 구속영장이 기각될 텐데 만일 그래도 정말 네. 법원도 미쳐가지고 영장을 내줬다. 예.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럼 네. 그때는 잘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 같은 스피커들도 그렇고 네. 민주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잘 판단해야 돼요. 왜냐? 네. 이게 총선까지 영향을 미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이제 그 부분들 좀 들여다봐야 될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문 대통령 사실 원칙주의자지 않습니까? 예. 본인이 세워낸 기준에 따라서 본인이 그 피해를 보더라도 자신의 사람이 내침을 당하더라도 그 기준에 위배되면은 그런 결정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그래 왔고, 근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최종적으로 재판에서 무죄 유죄 선고가 나는 기준인지 아니면 구속의 기준인지는 모르겠어요. 배우자까지. 예. 그리고 또 그 범위가 본인인지 공직자 당사자 본인인지 아니면은 배우자나 직계 가족인지 그것도 기준을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요. 또 와이프 그러니까 배우자까지 구속 자체가 지금 기간의 보도 형태를 봤을 때는 그래서 최종적 결정하는 기준은 아니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만일 네. 정경심 교수가 네. 그러면 안 돼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어. 자 그러면 밀고 갑시다. 1심 판결을 봅시다. 이렇게 했다. 1심 판결에 그럼 유죄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2심 판결까지 갑시다. 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총선이 끝나요. 네. 그러면 저쪽 애들은 이거 가지고 계속 총선을 이용할 거라고. 그렇죠. 네. 총선이 계속 물고 늘어지겠죠. 그러면 유리한 구도가 흐트러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유석춘 사퇴를 해야 되나? 유석춘 같은 사람들이 막 네. 뛰어오잖아요. 아니 네. 나는 그렇게 봐요. 저는 저는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구속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면은 그때 사퇴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올라와야 된다고 봐요. 일리가 있다고 네. 봅니다. 네. 왜냐면 중요한 건 총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지지하는 조국 장관을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중간층으로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관심 없는 사람도 있고 지지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총선에 다가가면요. 이거 이제 내 선거가 와요. 네. 내 선거가 다른 이슈 때문에 내가 이길 걸 진다라고 판단하면 난리 칠 거라고.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대통령한테 뭐라 안 그랬던 흔들리지 않았던 민주당 의원들 네. 그때부터는 흔들기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아사리판이 되면서 공천도 이상해지고 민주당도 꼬이고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저 집안 또 안 되네. 지들끼리 싸우네. 네. 그래 모든 게 엉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방점을 총선에다 둔다면은 우리가 네. 어떻게 될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좀 뭐 일견 타당하고요. 근데 지금 상황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지금 이제 토요일 날에 이제 서초동에서 또 촛불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기청의 액티비티가 상당히 많이 확대되고 강화될 텐데 지금 단계에서 만약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발부가 되었을 경우 안 됐을 경우를 상정하고 발부가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자라는 이 아젠다를 지금에 쏘아올릴 상황은 아닌 것 그래서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여론이 그래서 중요하다. 여론 맞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네. 지금 검찰에서 여론을 엄청 살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요?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우리 조사도 받겠네. 다 봐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언론 브리핑을 계속하면서 자기들한테 불리한 기사가 쏟아지면 적극적으로 해명합니다. 그래서 한식 먹었다고 해명했죠.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론을 신경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네들이 또 꼼수를 피워갖고 불구속 수사 이런 얘기도 할지도 모르겠다 봐. 아예. 되게 그리고 불구속 수사 한다 그러고 쭉 끌어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지금 이번 주도 서초동에서 모여서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직 결정되지 않을 때까지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거를 다 해서 압박한 다음에 맞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이제 기다려봐야 되는 거죠. 예.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 경로에 대해서는 지금은 잠시 접어두고 저도 가려고 하는데 뭐 여론조사 뭐 어찌 그게 뭐 동조해서 참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어떻게 여론이 흘러가는지 보려고 하려고 하는 예, 거지. 예. 예. 그래서 또 지금 내가 이발했다고 또 댓글에 난린데 조금만 시계를 돌려봐요. 윤석열 총장 내가 뭐라 그랬더니 그때 뭐라 그랬어? 나한테 뭐라 그랬어? 욕하고 난리 났지. 그렇지 윤석열이 뭐 하는데? 뭐라 그러시나요? 조금 멀리 보고 판단을 항상 말하지만 멀리 보고 객관적으로. 아유, 눈도 좋네. 답답하네, 지금 씨. 다 말씀하신 거 다 다 보여. 보시나? 예. 뻔해 뭐라 그런지.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28일이죠. 네. 토요일 날이 상당히 좀 중요한 집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토요일 날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고 여기 아마 지금 검찰도 압득할 상황이 높다. 예, 지금 뭐 10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10만 이게 도로에 예전에 우리 데모할 때 보면 만 몇만 해도 예. 카메라 앞에서 보면은 엄청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3만 모였는데 10만이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10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의 결집대 좀 힘을 네. 보여주고 또 네. 이렇게 보여주는 게 만약에 검찰에서 영장을 쳤을 때 법원에서도 네. 야 이거 영장을 발부하면 난리 나겠구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잖아. 그 여러 가지 포석을 둘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우리 탄핵 전국 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엄청나게 연 인원이 1,700만 명이 광화문에 모였잖아요. 예. 근데 그때 저 국회에서 가결을 할 때 그리고 헌재라든지 제가 볼 때는 알게 모르게가 아니라 그 숫자 그리고 그 여론의 흐름들이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할까요? 예 오늘 권순정 분석실장이랑 이야기한 거는 예.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검찰의 과도한 수사가 지금 역풍을 불러오는 거 자기들도 두려워하고 있고 네. 다들 이야기합니다만은 영장을 청구해서 기각이 되면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돼 누군가는. 그래서 검찰도 상당히 쫄아 있다는 거. 이것만 뭐 명심하면은 우리가 뭐 지는 싸움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패스트트랙에서 나왔던 그 조사는 안 하죠. 한국당은 왜 안 하는 거죠? 뭐 한국당 조사야 뭐 조금 조금 인력이 모자라나 보죠. 전부 다 이쪽에 다 투입해서. 그런가요? 하겠죠 뭐. 예. 예. 그리고 최근에 지금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검찰 개혁을 위한 교수들 시국 선언. 네. 여기에 지금 여기 며칠 안 됐습니다. 21일부터 얼마 안 됐어요. 시작했나요? 지난주 네. 예. 지난주 시작됐고 뭐 오늘 4천 명 조금 지금 넘었죠. 6천 명이 사실 넘었는데 여기에서 아마 나름 걸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앞에 조사에서 예. 조국 장관 반대하는 조사 있잖아요. 예, 예. 거기서 거르는 시스템을 안 놔둬가지고 네. 뭐 드라마에 나오는 대학, 영화에 나오는 가공대학 이런 것이 예. 막 들어왔거든. 신성대학교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명인대학 뭐 이런 거. 네, 명인대학.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이거를 이용해서 4천 몇 명이다 이렇게 하면서 조선일보가 이걸 또 인용해가지고 그래요? 박근혜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나타났다 뭐 이걸 활용했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거르는 시스템을 안 갖췄어. 그래 개망신 당한 거지. 예. 교수들이 예. 데이터가 생명이잖아요. 예. 데이터가 생명인 교수들이 그걸 못 해가지고 망신 뻗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국선 하신 분들은 우리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안 한다. 근데 이번에 나오는 명단이 이름하고 괄호치고 소속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는 대표자들만 이름만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나섰다는 것은 근데 거기는 지금 원래 부산 지역에 있는 대학교부터 시작했는데 예. 전국으로 퍼졌고 지금 미국, 베트남에 있는 한인 교수들까지 동참했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검찰 개혁을 원하는 목소리가 크다. 예. 그리고 지금 검찰이 잘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권수정 실장은 보내드리면서 네. 우리가 이제 지금 바로 이어질 겁니다. 네, 한마디만 더 한마디 하고. 하세요. 예. 지금 이제 숫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혹시 많이 떨어지면 어떡할까 뭐 그런 이제 불안함도 있을 거예요. 역시 또 불안정한 부분들이 있긴 하고요. 근데 여론이라는 것이 마음이거든요. 금방 이제 말씀하셨던 시국선이라든지 그 촛불 집회라든지 이런 부분 나타난 것들을 보면은 마음이 도도하게 움직이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예. 그건 단순간에
안 없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국정 지지율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권의 지지율이 일부 등락에는 있었지만 그 마음들은 단순간에 안 없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부분은 아직 제가 볼 때는 좀 모자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 왔다. 예. 영장 치기 전까지.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을 모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 불렀나요? 예, 그럼요. 아주 미미한 힘이지만. 그렇죠. 아주 미미한 예. 힘이지만. 자, 네. 그래서 권순시장 보내드리고 다음에 바로 우리 초대할 분은 이번 검찰개혁 지지 시국 선언을 한 교수들 가운데 경희대 미래문명원의 임채원 교수를 모시고 특집 네.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배웅하고 싶지만은 바로 또 진행을 해야 되기 안 때문에. 갈래. 예. 옆에 앉아 있을래요? 아닙니다. 네. 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리얼미터 화이팅. 예. 예. 자, 우리 저 권순정 실장은 이제 예, 안녕히 가십시오. 네. 보내드리고 예, 임채원 교수 모시고 방송을 잠깐 하고요. 검찰 개혁 촉구 시국 선언 교수 모임 예, EJ 또 이동형 TV 예, 대표로 나오셨습니다. 경희대 미래문명원 임채원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경희대 미래문명원의 임채원입니다. 이번 어제 부산에서 4,090명의 교수 연구자 서명이 있었는데요. 오늘 마침 제가 서울에 있는 관계로 저보고 좀 출연하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예, 하필 서울에 있어서 해갖고 끌려 네. 나오셨군요. 네. 자, 지금 이 시국 선언에 참여한 교수님들이 어제 날짜로 4,000분이 넘으셨다고 해요. 원래 6,000분이 넘으시는데요. 그 중에서 좀 저희들이 3번의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 중에서 좀 저희들이 확인될 수 있는 분들만 1차로 발표한 거고요. 예.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네. 참고로 EJ 패널이죠. 예, 상지대학교의 이종우 교수도 서명했습니다. 내가 의심스러워가지고 너는 했냐 이 자식아 했더니 바로 했다. 미리 진작했다고 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국선언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는데 이 많은 교수님들이 이렇게 빨리 시국선언에 동참한 이유 그리고 부산에서 시작했습니다마는 전국으로 퍼졌고 지금 해외에 계신 교수님들도 네. 동참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짧은 시간 안에 동참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좀 위기감 같습니다. 위기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촛불 혁명이 2016년에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그 촛불 시민들의 위임을 받은 정부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 적폐청산, 권력기관 개혁 이런 것들인데 3년 차가 되도록 지금 뚜렷한 성과가 나지 않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많이 우려를 했었고요. 예. 그동안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전국적으로 좀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부산에서 처음 참가했지만은 이번에 참가하신 분들은 뭐 충남, 전북, 전남, 서울 전국에서 여러분들이 참가했습니다. 예. 일단 시국선언에 시작한 의의라 할까요? 의미라 할까요? 네. 저희들이 이제 뭐 촛불 혁명에 의한 촛불 정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희들이 예. 특정 정부를 지지하거나 이런 거 이전에 예. 그건 시대 정신을 반영해 가지고 그 촛불 정신의 과제 그게 제도화돼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게 권력기관 개편, 뭐 정보기관도 그렇고요,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런데 가장 지금 좀 저항이 심하고 잘 안 되고 있는 게 검찰 개혁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 위기감을 가지고 모인 것 같습니다. 예. 성명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뭐 그냥 최소한의 강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8년 6월 달에 그 세 분이 모여가지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냈죠. 그러니까 박상기 법무장관, 김부겸 행자부 장관, 그때는 당시 조국 민정수석인데요. 그때 뭐 합의문이 있습니다. 그 합의문대로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었고요. 예. 그게 지금 지난 5월에 패스트트랙을 지금 타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이죠. 그 정도만 하더라도 최소한의 검찰 개혁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검찰 개혁. 그런데 지금 검찰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뭐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검찰들이 검찰 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것 아니냐 이런 위기감이 교수님들 사이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좀 위기감이 크죠. 지금은 우리나라 검찰이라는 게 세계에서 유례없는 어떻게 보면 그 수사권과 그다음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예. 특이한 형태의 검찰입니다. 예. 뭐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 청구권
기소권이라 가지고 공소제기, 유지권, 형집행권, 나중에는 뭐 국가소송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좀 제도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다른 나라 관례라든지 뭐 헌법 정신에 따라 가지고 적어도 뭐 정보기관은 정보, 그다음에 수사기관은 수사, 그리고 검찰은 기소, 그다음에 재판은 사법부가 맞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좀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계획을 하자고 하는데 지금 검찰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거죠. 예. 네. 검찰에 대한 지금의 수사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네요. 예, 좀 특히나 이번 조국 장관은 가족 문제를 개입하지 않겠다 이러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게 교수님들 특히 연구자들 보기에는 그 과정에서 인권이 지켜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개인의 인권, 특히 언론에다가 이렇게 정보를 흘린다든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좀 인권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지금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들 중에서는 당연히 법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계실 네. 텐데요. 법률적으로 봤을 때도 검찰의 이번 수사는 좀 무리하다 이런 말씀 혹시 하십니까? 교수님들 사이에서는? 이번에 4,000명 정도 되시는 분 중에서 법률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좀 국민적인 공론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기하는 게 뚜렷하게 법률적인 쟁점이 있다기보다는 일반 국민들도 다 알 수 있는 그러니까 DJ 때 그리고 노무현 때부터 쭉 걸려진 공론이 이번에 합의된 것 같고요. 그걸 제도화하자고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게 검찰개혁 촉구 교수들 시국선은 부산에서 처음에 이제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부산에 있는 교수님들이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검찰 개혁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조국 그냥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주장들이 또 있어요. 아마 김빼기식으로 하려는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저희들이 발의한 사람들은 21명 정도였고요. 나중에 80명으로 늘어났는데 전국 각지에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주로 하시는 분들이 분권 관련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번 시국 선언 같은 걸 꼭 서울에서 해야 되느냐. 일단 지방에서 하자 그래서 그런 논의들도 있었고 그 중에서 부산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예. 부산에서 시작했고 앞으로 이게 확대돼 가지고 서울에서도 본격적으로 시국선을 다시 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다시 하고. 네. 지금 2차, 3차 서명 계속 하실 예정이죠. 받으실 예정이죠.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게 한 10,000명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연구자들 소위에 좀 공론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럼 1차적으로 지금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했었고요. 예. 계속 지금 거기 서명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정도가 되면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좀 폭발적인 증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는 5,000명이 목표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순간적으로 너무 불어나가서 10,000명까지 아닙니다. 네. 처음부터 저희들은 한 10,000명 정도는 받아야 이게 지금 야당이나 여러 가지 권력 관계를 보면 쉽지 않다. 이럴 경우에 할 수 있는 거는 정치적인 힘은 결국은 시민의 힘밖에 없는데 이럴 때는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게 옳은 것 같다. 그래서 예. 아마 처음에 서명을 시작할 때부터 한 10,000명 정도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00명이면은 박근혜 때 시국선언보다 훨씬 뛰어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때하고 또 지금 조건도 다른 것 같고요. 지금 그리고 촛불 이후에는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대한민국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전 세계 유례없는 정도로 네. 기소 독점, 기소 편의 네. 다 갖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 검찰개혁 핵심은 그런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 검찰의 권한을 좀 빼자, 분산시키자. 네. 여기에 있겠네요. 예, 특수수사라고 하는 부분 지금 합의되어 있는 원문에도 그렇고 이번에 저희들이 주장한 것도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 그것도 핵심적인 내용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 이걸 조금 제한하자 이런 의미죠. 예.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지금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내용을 가지고 하더라도 본질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지나친 수사권 이걸 제한하자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공수처도 설치도 당연히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함될 텐데 검찰 개혁에 일단 국회 패스트트랙 올라가 있으니까 본회의 어떻게 되는지 그건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 이외의 것들은 지금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 검찰이 저렇게 계속 인정하지 않고 흔들고 이 상황에서 검찰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네,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야 관계라든지 아니면 언론 관계
지금 보면 검찰 개혁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예, 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위기감에서 지금 시민의 힘으로 사회적 압력으로 이 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모인 취지이기도 합니다. 네. 조국 장관이 여기서 중도 하차를 하면 검찰 개혁도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시국선 처음 할 때부터 우리는 조국 지지 선언을 하는 게 그건 아닙니다만, 예. 예, 검찰 개혁 과제가 중요한 거고요. 아무래도 지금 3년 차인데요. 만약에 조국 장관이 뭐 사퇴하거나 하면 이 3년 5년짜리 정부들이 3년 이후에는 개혁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예. 한번 타이밍을 놓치면 좀 어려운 길로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하고 예. 있습니다. 거기다가 검찰이 만약에 그 조국 장관을 흔들어서 낙마시키면 그런 한번 경험이 있는 자신의 힘들을 한번 경험해 봤는데 새로운 사람이 오면 또 흔들고 하겠죠. 그럼 예.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만약에 조국 장관이 만약에 사퇴하거나 하면 더 힘들어질 것 같고요. 그런 걸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은 결국은 뭐 시민의 힘, 그다음에 연구자들이나 국민의 힘에 의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경희대 재직 중이신데 네. 뭐 연세대, 뭐 고려대, 서울대 학생들이 뭐 조국 장관을 반대하는 뭐 집회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경희대 학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학생들의 의견이라든가. 지금 20대들은 어느 대학이나 뭐 할 것 없이 조금 거기 조국 장관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여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대는 네. 예. 교수님하고도 뭐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그런 거? 저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아마 촛불을 같이 들었지만 50대, 86세대들하고 20대들하고 뭐 정의에 대해서나 예. 그다음에 특성들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사태를 보는 방법 다른 것 같고. 예. 지금 성명서 내용을 보면 마녀 사냥이 한 달 보름 동안 이어지고 있다. 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네. 또 언론이 또 적폐 야당이 그 불길 앞에 칼춤을 추고 있다. 그래서 수구 기득권 세력의 총동원령이 개시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네. 이거는 결국은 촛불 혁명으로 세운 정부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반대하고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있던 세력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되찾아오려는 것을 조국 장관을 매결해서 하려는 시도가 아니냐 이렇게 읽히기도 하는데 맞습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뭐 특정한 개인을 가지고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검찰이라든지 특히 야당이 하고 있는 것들은 뭐 마침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뭐 드러나가지고 반발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좀 계획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같습니다. 네. 어느 방향으로 네. 개혁을 해야 되느냐. 자, 그 1차, 2차, 3차 계속해서 받고 이제 10,000명이 목표라고 하셨는데 10,000명 목표는 아니고요. 네. 하면 아마 10,000명 정도 모이지 않을까. 그걸 우리 특정하게 뭐 목표를 잡아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 이 흐름을 보면 그 정도는 될 것 같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일이야. 예. 네. 지금 근데 교수님들뿐만이 아니고 네. 지난주에도 뭐 한 검찰청 앞에 30,000명 정도의 시민들이 모였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막강한 검찰 권력 좀 내려놔라. 그리고 너무 폭주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을 하면서 시위를 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아마 그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모일 거라고 예상되는데 교수님들도 지금 이런 시국에 대해서 당연히 걱정하고 하니까 이런 성명서도 냈을 테지만 네. 모이면 그런 평상시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나누시는 모양이죠. 네, 지금 특히나 이번에 초기에 참여했던 교수님들은 지금 뭐 촛불혁명의 과제 이런 것들을 서로 공감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뭐 특히나 검찰 개혁, 뭐 권력기관 개혁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평소에도 이 이야기들은 그냥 자주 하는 편입니다. 예. 그 검찰 개혁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네, 노무현 정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다 실패했죠,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이 실패했고 박근혜 정권에서 그 민주정권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중수부를 폐지했는데 검찰 개혁이 일환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중수부의 일을 특수부가 다 가져가서 네, 중수부의 부활처럼 돼버렸습니다. 중수부를 없앤 게 아닌 것처럼 돼버렸는데 이 검찰 개혁이 이렇게 힘든 이유 지금 몇십 년 동안 하려고 했는데도 못하고 지금도 막혀 있는데 이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근본적인 이유죠. 갈수록 우리나라 검찰이 힘이 세지고 갈수록 있는 더 것 같다. 세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거꾸로 뭐 그런 거죠. 지금 계속 보면 이게 검찰 혼자만이 아니라 또 야당하고도 묶여 있는 것 같고
보수 기득권하고도 묶여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할 때마다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거기 지금 권력이 독점화되고 검찰 권력이 세지면 특정 권력하고 뭐 같이 연합하거나 거래를 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게 좀 검찰의 힘이 빠지면 제도화가 좀 분산이 되고 나면 오히려 검찰의 힘이 빠지면 그게 검찰한테도 결국은 좀 좋은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도 있고 맨날 뭐 검찰이 자기들이 과로사 뭐 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 스스로 일을 자초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수사는 그 경찰에게 검찰은 기소권 이렇게 제도적인 분리가 본래 헌법 정신대로 좀 지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분리 지금 말씀하시는 네. 거잖아요. 네. 그것도 네. 뭐 검찰 개혁의 당연한 일환인 것이고.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지금 검찰에서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네. 보이니까 예.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들까지 이제 학문에 매진해야 될 우리 교수님들까지 이렇게 또 거리로 나오게끔 돼가지고 참 안타까운데 이번 파고만 조금 넘기면 어떻게 검찰 개혁은 완성될 것 같습니까? 좀 높은 파고긴 합니다만. 물꼬를 한번 트고 나면 그 다음에는 조금 방향이 달라지니까 길이 생길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고개를 넘어가는 것, 물꼬를 트는 건 이게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뭐 민주정부가 몇 번 들어서고도 했지만은 하지 못한 일인데요. 이번 기회에 또 놓치면 이게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조국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교수들의 또 지지 성명도 나왔습니다. 네. 4,000명 넘었다. 알고 보니까 뭐 유령들 확인 안 된 사람들이 막 섞여갖고 막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같은 교수직인데. 뭐 정치적 자유가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해도 되는데 문제는 포인트는 특정 개인을 지지하거나 사퇴하거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제도로 갈 거냐, 계획의 정신이 뭐냐, 방향이 뭐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교수님들은 그냥 어떤 개인을 특정화해가지고 뭐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랑 좀 다른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교수님들하고 혹시 좀 다투거나 하십니까? 학교에서 만나면 대화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네. 막 밥상에서 싸우고 하는데. 저희들도 많이 싸웁니다. 교수님들은 어떻게 싸웁니까? 그래도 좀 점잖게 싸웁니까? 말싸움으로? 아니 뭐 사람은 비슷하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그 서울에 있다는 이유로 네. 끌려 나오셨는데, 네. 저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또 시청자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끌려 나왔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누구를 대표하지 않고요. 예. 4,000명이 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고 특히 지금은 우리는 지금 시대는 수평적인 시대인 것 같고요. 검찰 개혁은 오히려 너무 수직적인 문화가 강한 것 같습니다. 권력이 집중돼 있고 이번 기회에 검찰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나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우리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아마 다들 동감하실 네. 테고 또 힘 실어줄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뭐 같이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수님들 또 시민들까지 다 합심해서 이번에는 꼭 검찰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예, 저는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예,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8,000분이 넘는 분들이 보고 계셨는데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